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의 적용 범주 중에서 적용 대상 물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정의라고 하는 거 해서 다 외우지 말고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도 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되게 길죠. 그래서 토지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원칙이다 보니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그래서 앞에 보지 마.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는 뭐가 된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법조문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깊이 있게 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날탕이처럼 가는 게 오히려 빠르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우 겁나 중요한 얘기 나와 있죠.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물에서 제풀 시설 실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인간된 도리죠. 건축법에서 3번, 4번 나오는 그런 주제 드뭅니다. 7년 동안 3번 출제가 됐던 거 제풀 시설 실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지정 문화재, 임시 지정 문화재라고 되어 있어서 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플랫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문 조작실 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풀 시설실 얘는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냥 그래. 이유 따질 것도 없이 제풀 시설실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회 때도 출제가 됐었고요. 이 문제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주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제풀 시설실이 아니면 나머지는 뭔지 모르지만 다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건 통째로 다 외우실 것이 건축법 적용 배제라고 해서 제풀 시설실이라고 하는 거. 제풀 시설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높이 층수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류 보니까요. 거의 쟁점 안 되죠.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해서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여기까지만. 준초고층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와도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고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내릴 수 있는 개념이 층고라는 개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어떻다? 하나의 층으로 보게 된다. 고주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30층에 대응해서 120m, 50층에 대응해서 200m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 여러분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죠.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으로서 법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용도가 뭐냐?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걸 몰빵하셔야 돼. 지금 이제 5년 동안 2번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가 될 텐데 동식물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딸락하시는 거야. 몰빵해버리는 거야. 이건 어차피 종류를 10몇 개가 되는데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외워봐봤자 기억에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동식물로는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몰빵하시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10몇 개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지. 다중이용 건축물 옳은 걸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를 같이 구성하고. 최근 29회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걸 고르시해서 건물의 종류를 갖고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학원 강사인 저도 풀 수가 없어. 22년 약을 팔아도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야. 동물원,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바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만 외우실 것. 그래서 이걸 낸다고 공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에서 제일 쉬운 거 동식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층수 산정이요. 지하층은요. 층수에 산정하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한 경우가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된다. 해서 자, 층수라는 거 전에 이제 한 벌써 7년 넘었습니다. 층수라는 문제가 딱 뜨게 되면 읽어보지 마.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 지하층을 던져주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얼마?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건축물이 전체가 토탈 600제곱미터인데 중간에 12m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쪽이 또 뭐였더라? 자, 16m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건물의 층수는 얼마냐? 300은 12m고 300은 16m다. 그러면 12m는 몇 층? 3층. 16m 얼마? 4층. 그럼 이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이렇게 층수를 산정하고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가 다 가장 많은 층을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건물은 몇 층? 4층. 이렇게 가는. 진지하게 갈 것도 없어. 그냥 기계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층수의 산정에 관한 주제. 그리고 여러분 교재 이제 주요 구조부라는 주제가 나와 있죠. 내기 바보치죠. 이거 줄줄 꿰셔야 되죠. 이게 제풀 시설실에 이어서 거의 도배하는 문제. 자, 우리 수험생들이 좀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저주는 문제가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 해서 내기 바보치주에서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 계단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자, 여기는 통째로 외우셔야 돼. 4개 바보 지주. 이걸 틀리면 절대 안 돼. 제풀 시설실에 이어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주요 구조부. 그리고 얘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주요 구조부 인 걸 모두 고르셔 할 때 5번을 답 뽑지 않았던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바보 지주. 이거 나중에 저거랑 연계가 되죠. 지금 이제 대수선이라는 개념과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 그냥 서비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자, 이제 여러분 자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몇 페이지? 194페이지에 지하층 밑줄 그어놨어. 2분의 1 이하인 것, 이상인 것, 2분의 1 이상인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쉽게 가십시오. 나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2분의 1 이상인 것 이게 뭐가 된다? 지하층. 지하층이 되려면 어떻다? 2분의 1 이상인 것. 끄트머리만 보시라고 중간을 보지 마시라고 봐봤자 어차피 시험장에서 못 푸니까 함정 파버리면 답이 안 나와. 2분의 1 이상인가 개념 설명드립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인 층이다. 그래서 반지하라는 개념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건물 반지하, 보통 반지하에서 지표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죠.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인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여기까지의 평균 높이가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즘에는 디테일하게 안 내니까 오히려 외울 게 뭐라고요? 2분의 1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 외울 때 뭐라고요? 자, 시간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공법 같은 걸 보실 때도 훈련하셔야 돼.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있어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서 지하층에다 할애할 수 있는 건 뭐야? 10초도 안 돼. 우리가 다른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상인 거. 이게 뭐가 된다?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아직 안 나왔던 거. 건축면적 관련해서 점점점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무조건 옳은 표현. 그래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뭐라고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자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떻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더니만 민망할 놈들이 다음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모두 연결. 답은 5번. 전체가 어떻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기술이에요. 건축면적은 한 번도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낸다라면 루틴 자체가 뭐라고요? 다음의 것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떻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불안해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세부 항목들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거 외워봐봤자 16년간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외울 실력도 없어.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다 어떻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면적 나오면 뭐라고요?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바닥면적 나왔었죠. 바닥면적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물론 두 가지 예외 항목. 자, 16년간의 문제에서 노대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점점점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라고요? 다 오른편 이렇게 바로 치고 가셔야 돼. 근데 틀리게 낼 수 있는 게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노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경사진 형태 지붕의 다락 중 1.8m 이하인 거 요거 다락에 맞습니다. 다락의 정의가 경사진 형태 지붕에서는 층고가 얼마? 1.8m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다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다락에 해당되니까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층고가 2m인 다락 하면 이건 다락이 아닙니다. 가짜 다락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노대요. 자, 1.5m까지만 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1.5m까지만 뭐라고? 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m를 더 튀어나온 부분은 그건 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노대는 비우고 가셔야 돼. 다시 노대는 원래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대의 정의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얼마? 내용을 읽지 말라니까요. 그 읽으면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그 읽으면 죽어요. 알다가도 그 문장을 봐버리면 꼬여버려. 말이 엄청 꼬이게 돼 있어. 그걸 아예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식하게 가면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노대 등 뭐 나오면 경우에 따라 다 산입할 수 있다. 요렇게 무식하게 가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거 1.5m를 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어떻다? 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냥 무조건 확률 높은 쪽에 베팅하셔야 돼. 지금 이걸 다 공부를 하면 외워질 것 같죠? 개뿔 안 외워집니다. 돌아서면 또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안 외워버리는 거야. 대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은 노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노대가 제일 어렵다고! 1.5m를 튀어나온 1.5m 이상 튀어나온 부분은 그건 노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근데 이렇게 가릴 것도 없어! 문제 풀어갈 때 얼마나 간단, 노대 운운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다?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 다락도 지금 16년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노대 다락. 노대는 자 29회 때가 한 번 나왔지만은 자 이 문제를 몰라도 중간에 점점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해서 답을 뽑아버린다고 무조건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나중에 바닥 면적 계산하는 거 따로 공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면요. 이게 연면적에 산입이 되고 연면적에 산입이 된다라는 얘기인 즉슨 뭘 의미를 하게 되냐면 용적률 규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조건 오른편. 이걸 원칙을 딱 세워놓고 나서 근데 노대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주제인데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연면적 산정을 위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파트에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조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피난 안전구역은 포인트 다시 뒤에 이거 대피 공간 면적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울 수 있는 거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하고요. 그다음 피난 안전구역 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논의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소식 한번 미리 땡겨서 볼까요? 대지 면적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95페이지 가셔서 보시게 되면 건폐율 얘기하고요. 용적률 얘기 나와 있죠. 해서 195페이지에 용적률에서 바로 대지 면적분에 오타가 있네요. 자, 오타가 있었구나. 건축 면적이 아니라 두 번째를 연면적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 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 가서 보니까 용적률이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건폐율 두 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돼버렸고요. 용적률 19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박스에 용적률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복사하다가 실수했어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뭐가 된다? 연 면적. 요거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195페이지 두 번째 박스 첫 번째 박스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용적률이 없잖아요. 건폐율 두 번 나와 있잖아요. 그 건폐율 용적률로 바꿔주고 용적률에서 대지 면적분의 연 면적이라고 써달라고요. 그것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소위 지금 공식을 제가 보다가 오타를 발견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용적률의 기본 수식은요. 대지 면적분의 연 면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대지 면적분의 연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때 연 면적의 의미 원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용적률 규제의 의미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보니까 바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어떻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해서 다시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따로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면적 얘기하다가 옆으로 셌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바닥 면적 나와 있죠. 바닥 면적 공식 써놨습니다. 연면적 나누기 층수라고 하는 거. 연면적 나누기 뭐가 층수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바닥 면적. 물론 이제 실제 의미는 좀 다른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딱 이렇게만 해도 문제를 다 풀어주게 풀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바닥 면적은 뭐라고요? 연 면적 나누기 층수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의미는 원래는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가 있는데 자 최근 문제에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가 밥은 80제곱미터 이렇게 뽑아주면서 문제를 구성할 때 연 면적 나누기 층수 하게 되면 어떻다? 바닥 면적이 되게 된다 해서 다시 자 용어의 정의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 창고 이게 뭐가 된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제풀시설실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풀시설실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이슈가 됐던 거 동식물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서 몰빵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한 번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26회 때 16층 이상인 뭐저고 저쩌고 이걸 답을 뽑았었고 29회 때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셔서 관광 휴게시설에서 틀리게 뽑았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 파트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동식물원이라는 것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었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나중에 대손이라는 개념과 직결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 관련해서 점점점은 건축 면적이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바닥 면적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가짜 노대, 가짜 타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 원래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 그래서 자, 바닥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연면적 나누기 층수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닥 면적이 나오게 된다. 다만 이제 요즘은 거의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있었죠. 바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 정도까지 해서 자 보셨고요. 가설 건축물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신고 대상이 지금 최근에 한 번 나왔었구나. 그래서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경일 흡오 비백. 해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자 10제곱미터 이하인 거,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인 거, 비닐하우스 100 이상인 거, 요게 숫자 있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줄줄 외우셔야 돼. 왜? 이거랑 아무 관계없는 이상한 데다 숫자 20제곱미터 주거용 가설 건축물 이런 거 때린다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범죄는 경일 흡오 비백 총 4가지밖에 없다. 숫자가 있는 건 4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어렵다. 숫자가 없다라고 할 거. 시험을 시험이다 보니까 숫자 있는 것과 숫자 없는 것을 비교해서 보실 거.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일 흡오 비백 이런 것들을요 진작에 보면 안 되고요. 한 100번 본다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경일 흡오 비백, 경일 흡오 비백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딴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지금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냐면은 연구 들어갑니다. 왜? 절실하거든. 이번 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본전 생각이 나서. 왜 이렇게 뒤지게 공부했는데 결국 안 좋으면 망신망신 개망신에다가 1년 더 공부할 생각하니까 끔찍해. 그럼 어떻게 돼? 최선을 다해. 뚫어져라 쳐다봐. 그러면 이제 시험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험생 눈 깔아 이렇게. 눈 깔라고. 멍청한 짓거리예요. 이게 뭐냐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았나 이렇게 좌절도 겁납니다. 그때 마음의 평화는요 전국에 나보다 모질한 것들이 한 90% 이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해도 그래도 내 머리가 같아서 겁나 짜증이 나. 그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 방법 경일 흡오 비백 이것만 바로 규모 제한 있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범죄에 속한다. 이게 문제 딱 보는 순간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하면 경일 흡오 비백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중간에 모델 하우스 이런 것들을 튀어나와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해. 숫자 없으니까. 그래서 숫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일 흡오 비백.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 다 20회 때 나왔던 문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3 들어가시면 됩니다. 3층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존치기간 얼마? 3년 이내까지. 이거 외우셔야 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나머지 요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라고요? 3층 3년 이내라고 하는 거. 자, 3층 이하가 돼야 되고 뭐라고요? 존속기간 3년 이내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33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냥 이거 말고도 요건이 대단히 많다니까.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3층 이하의 존속기간 얼마? 3년 이내였을 때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국토기획부 공부할 때 도시군객시설 부지라고 해서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용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등을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도 원래 안 됩니다. 근데 자 바로 3층 이하 3년 이내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소위 가설 건축물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겁나 어려운 주제야. 2개, 3개 법을 넘나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은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뭐라고요? 3층 이하 3년 이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번 나왔던 주제가 공작물에 관한 주제가 2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럽게 짜증나는 거야. 2, 4, 6 스톱! 여기까지만 끊어서 외우자고 그랬어. 2, 4, 6 한 100번 한 다음에 우리는 8이나 30을 찾아보셔야 돼. 2, 4, 6이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 2m를 넘는 옹벽 담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옹벽이나 담장이 3m짜리다. 그러면 축조,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옹벽의 담장이 1.5m짜리다. 그러면 신고 없이도 다 내 땅에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이라고 하는 거. 4m 넘는 광고탑. 광고 하면 얼마? 4m. 광고탑 얼마? 4m. 광고탑은 뭐가 된다? 4m. 나머지 탑이나 굴뚝은 다 얼마? 6m를 넘는 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각종 탑 등은 뭐라고요? 6m를 넘는 이라고 하는 거. 이게 탑이 헷갈린다고. 탑이 헷갈려. 광고탑, 광고판은 얼마? 4m를 넘었을 때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m 넘는 굴뚝, 기념탑, 장식탑, 철탑 등등등 나와 있죠? 예, 그만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봤자 잊어버릴 거니까. 2, 4, 6까지. 이거라도 똑바로 외우시라고. 2, 4, 6까지라도 똑바로 외우시라고. 욕심 더럽게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2, 4, 6. 해서 지금까지 문제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문제도 2, 4, 6만 정확히 외우고 계시면은 어차피 그 안에서도 밖에서 문제가 나오든 어찌됐든 간에 다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 근데 욕심들 더럽게 많아가지고 2, 4, 6 하고 나서 8, 30까지 뒤지게 외워. 또 열심히 사는 분들은 5m짜리도 있어. 태양열 뭐 이런 거 있거든. 5m짜리. 겁나 길어. 그래서 어떤 교재 있으면 또 법 개정됐다고 뒤지게 또 쳐외워요. 그게 내가 물어보고 싶어. 법이 개정되면 그게 시험에 나와? 모르시잖아. 모르시잖아. 나온지 안 나온지. 또 나올 것 같다는 얘기는 하지 마요. 아무 근거 없는 얘기니까. 공법에서는 법이 개정했다고 시험이 나오고 법이 개정 안 됐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왜 시험 낼 게 한 1000만 개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 100만 개가 개정이 됐다 한들 출제위원 눈에 안 띄면은 출제 안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주제야.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단순해. 법 개정된 뭐 시험에 나온다고. 어서도 주워 들은 건 있어. 개정된 게 중요하다고. 다 개소리야. 공부도 못하면서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20몇 년 했잖아. 20몇 년. 얼마나 웃긴데 법 개정되고 안 되고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에 냈던 걸 내는 거지. 그래서 내왔던 게 개정되면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개정됐으니까 얘들 연백해야지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냈던 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어. 쪽팔려가지고. 요즘은 대충 됩니다. 그래서 2, 4, 6. 그래서 2m 넘는 옹벽 탐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 넘는 각종 탑, 굴뚝 이런 거 다 촉촉 신고를 해야 된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몰래도 하지 마. 8하고 30은 하지 말라고. 2, 4, 6이라 똑바로 외우고 시작하시라고. 이게 계속 경우에서 5m의 광고탑, 축조신고입니까? 네, 축조신고입니다. 이렇게 3m의 담장, 축조신고입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이게 자유자재가 2, 4, 6이 돼야죠. 그 다음 단계를 보시던 말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지금 적용 대상, 물을 중심으로 보죠. 잠시 끊었다가 적용 대상, 힘이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